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14주차 기말고사 대비 최종 역량평가 50문제 해설 특강의 문을 활짝 엽니다. 그 첫 번째 시간 1번부터 25번까지 시험에 나올 가장 핵심적인 개념들을 완벽하게 정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A+를 위해 집중 또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힘차게 시작합니다. A3 슬라이드 1. 자, 한번 문제부터 가볍게 시작해 볼까요? 생성형 AI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보기 한번. 미리 입력된 규칙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건 초기의 AI, 규칙 기반 시스템이죠. 3번. 숫자 연산만 극대화한 건 계산기에 가깝고요. 4번. 제조업 불량률 감소는 AI의 수많은 활용 분야 중 하나일 뿐. 이게 생성형 AI의 정의는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2번이죠.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해내는 것. 이 3가지 키워드가 생성형 AI의 심장입니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어서 2번 문제. 효과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원칙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 2, 4번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내내 강조했던 거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배경 맥락과 목적까지 알려주고 원하는 출력 형식까지 지정해주면 AI가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3번 짧고 함축적인 단어만 사용한다? 이건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AI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으려면 최대한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줘야 합니다. 정답은 3번,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텍스트 기반의 대화형 거대 언어 모델, 즉 LLM 서비스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챗GPT, 제미나이, 코파일럿 이 셋은 현재 시장을 이끄는 대표적인 텍스트 생성 AI 3대장이죠. 때려야 뗄 수 없는 라이벌들입니다. 하지만 4번 미드저니, 즉 미조니는 뭐죠? 그렇죠. 얘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기가 막힌 이미지를 그려주는 이미지 생성 AI입니다. 장르가 아예 달라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문제, 별표 하나 쳐둡시다. 생성형 AI의 치명적인 약점, 환각현상, 즉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문제입니다. AI가 가끔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는 현상이죠. 한번 서버 과부하는 그냥 시스템 오류일 뿐이고 3번 오타 수정은 오히려 똑똑한 기능이죠. 4번 감정적인 답변과는 거리가 멉니다. 정답은 2번.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 없는 정보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생성하는 현상. AI가 학습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모르는 내용을 질문받았을 때 그럴싸한 패턴을 조합해서 소설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 환각 현상을 경계하고 AI가 생성한 정보는 반드시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자, 5번 문제. 아주 재밌는 프롬프트 기법이죠. AI에게 특정 역할을 부여해서 답변의 전문성을 높이는 기법을 묻고 있습니다. 너는 10년 경력의 베테랑 마케터야. 너는 세계 최고의 아동문학 작가야. 와 같이 역할을 지정해 주는 것. 바로 한번 페르소나 기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의 톤 앤 매너와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6번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AI에게 몇 가지 예시를 미리 제공해서 원하는 패턴을 유도하는 기법입니다. AI에게 이런 식으로 답변해줘 하고 샘플을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 긍정, 부정 리뷰를 분류하는 작업을 시킬 때 이 리뷰는 긍정, 저 리뷰는 부정, 이렇게 몇 개의 예시를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3번 퓨샷 프롬프팅, 즉 퓨샷 프롬프팅입니다. 제로샷은 예시가 없는 것, 원샷은 예시가 하나인 것이고 퓨샷은 예시를 여러 개 주는 방식입니다. 예시가 많을수록 AI의 이해도와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한국 모빌리티 분야에서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부품의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는 기술, 키워드는 예측입니다. 고장이 난 후에 수리하는 건 사후정비죠. 하지만 AI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부품의 진동 패턴이 이상한데 3일 뒤에 고장날 확률이 80%야 이렇게 미리 알려줍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두 번, 예지정비 즉 Predictive Maintenance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나 항공, 철도 분야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철도나 제조 공정에서 AI 기반 머신 비전 기술이 가장 활발하게 도입되는 분야는 머신 비전은 AI에게 인간의 눈을 달아주는 기술입니다. 카메라로 세상을 보고 분석하는 거죠. 이걸로 뭘 가장 잘할 수 있을까요? 바로 두 번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놓치기 쉬운 아주 미세한 균열이나 불량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품질 검사에 탁월한 성능을 보입니다. 수백, 수천 개의 부품을 0.1초 만에 검사해내는 거죠. 정답은 두 번입니다. 자, 9번 문제. 난이도 상 중에 별표 2개 칩시다. 이건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현실의 물리적인 설비나 공장을 컴퓨터 속 가상 공간에 3D 쌍둥이로 똑같이 구현하는 기술. 키워드는 쌍둥이입니다. 현실의 공장과 가상의 공장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똑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걸 우리는 3번 디지털 트윈, 즉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왜 만들까요? 현실에서 직접 테스트하기 어려운 위험한 공정을 시뮬레이션 하거나 생산 라인을 바꾸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리 테스트해서 최적의 효율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메타버스가 주로 소통과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가상 공간이라면 디지털 트윈은 산업 현장의 시뮬레이션과 최적화를 위한 쌍둥이 세계라는 차이점을 꼭 기억하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 문제, 난이도 상 드디어 나왔네요. 융합기술 문제입니다. 드론의 자율비행 시스템이 장애물을 스스로 인식하고 회피하며 최적의 경로를 찾아가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AI 기술 2가지는 무엇일까요? 자, 한번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먼저 드론이 앞에 있는 나무나 건물을 인식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눈이 필요하죠. AI의 눈은 바로 컴퓨터 비전입니다. 카메라로 들어온 영상을 분석해서 저건 나무구나 하고 알아채는 거죠. 자, 그럼 장애물을 인식한 후에 오른쪽으로 피할지 왼쪽으로 피할지 아니면 위로 올라갈지 최적의 경로를 결정하는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수많은 시도와 실패를 통해 가장 보상이 높은 행동을 학습하는 것, 바로 강화학습입니다. 따라서 자율비행의 핵심은 컴퓨터 비전으로 세상을 보고 강화학습으로 최적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의료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보건의료 분야에서 엑스레이, MRI 같은 의료 영상을 분석해서 암세포나 질병 징후를 진단하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딥러닝 알고리즘은, 자, 이미지 분석의 최강자가 누구라고 했죠? 그렇죠. 이미지의 특징을 필터로 찍어내듯이 추출하고 패턴을 학습하는데 특화된 모델, 바로 한번 합성급 신경망, 즉 CNN입니다. RNN이 순서가 있는 데이터 텍스트, 음성에 강하다면 CNN은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능을 발휘합니다. 의료 영상 진단 보조 AI의 대부분은 이 CNN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번 문제, 생활 밀착형 AI 문제입니다. 안경광학 산업에 AI 기술이 적용된 사례로 가장 적합한 것은 고객의 스마트폰 카메라 영상으로 얼굴형, 눈 사이 거리, 코 높이 등을 AI가 싹 분석해서 고객님 같은 얼굴형에는 이런 뿔테 안경이 잘 어울립니다 하고 가상으로 씌워주는 서비스. 이게 바로 2번 얼굴형에 맞는 안경테를 추천하는 가상 피팅 시스템이죠. 컴퓨터 비전과 증강현실, 즉 AR 기술이 아주 잘 결합된 사례입니다. 정답은 2번. 13번 문제입니다. 호텔이나 관광산업에서 고객의 과거 예약 내역, 선호도, 소비 패턴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인별 맞춤형 패키지를 제안하는 AI 시스템은, 이건 너무 쉽죠. 개인별 맞춤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바로 떠올려야 하는 것, 바로 한번 개인화 추천 시스템, 즉 Personalized Recommendation 시스템입니다. 넷플릭스가 내가 좋아할 만한 영화를 추천해주고
아마존이 내가 살 만한 물건을 추천해 주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취향을 저격하는 것. 이게 바로 개인화 추천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이어서 14번 문제. 신약 개발 과정에 AI가 도입되면서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기대 효과는, 신약 개발은 보통 10년 이상의 시간과 조 단위의 비용이 들어가는 엄청난 과정입니다. 수백만 개의 화학물질 조합을 일일이 테스트해 봐야 하거든요. 하지만 AI는 이 과정을 획기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바로 2번, 방대한 화합물 데이터를 AI가 분석하여 신약 후보 물질을 탐색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겁니다. 슈퍼컴퓨터와 AI가 인간 연구원이 평생 해도 못할 시뮬레이션을 단 며칠 만에 해치우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15번 문제. 데이터 윤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료 분야의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 환자의 진료 기록 같은 민감 정보를 다루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은, 내 병원 기록이 아무런 처리 없이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이 데이터가 누구의 것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같은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하거나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것, 이걸 바로 3번 데이터 비식별화 및 익명화 처리라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는 필수 절차입니다. 16번 문제. 외식 조리 산업으로 가볼까요? 고객들이 남긴 리뷰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긍정, 부정, 중립 같은 감성을 파악하고 메뉴 개선에 활용하는 자연어 처리 기법은, 이 집 파스타 진짜 인생 파스타예요. 긍정, 서비스가 너무 느려서 실망했어요. 부정, 이렇게 텍스트에 담긴 사람의 감정이나 의견을 분석하는 기술을 우리는 2번 감성 분석, 즉 센티멘트 아날리시스라고 부릅니다. 텍스트 마이닝의 핵심 기술 중 하나죠. 17번 문제입니다. 정보를 블록 단위로 묶고 체인처럼 연결해서 네트워크 참여자 전원이 나누어 저장함으로써 데이터의 위변조를 막는 보안 기술은, 자, 키워드에 모든 힌트가 다 들어있네요. 블록과 체인, 그리고 분산 저장으로 위변조를 막는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죠? 정답은 2번 블록체인, 즉 블록체인입니다. 중앙 서버가 없기 때문에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고 데이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18번 블록체인의 활용 사례 문제입니다. 기존의 은행 같은 중앙 집중식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뜻하는 용어는, 키워드는 탈중앙화 금융입니다. Decentralized Finance, 이걸 줄여서 뭐라고 부를까요? 네, 바로 3번 DeFi, 즉 DeFi입니다. 은행 없이 개인 간의 대출, 예금, 송금 등이 블록체인 위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의미합니다. 핀테크가 기존 금융 시스템을 편리하게 만드는 기술이라면, 디파이는 그 시스템 자체를 대체하려는 혁신적인 개념이죠. 자, 19번 문제. 난이도 상중. 이것도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한 응용 사례입니다. 분산 신원 증명, DID, 즉 Decentralized Identity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기존에는 우리 신원 정보, 예를 들어 네이버 아이디나 정부24 인증서 같은 것들이 해당 기업이나 기관의 중앙 서버에 저장돼 있었죠. 내가 내 정보의 주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DID는 다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나의 신원 정보를 중앙 서버가 아닌 나의 스마트폰 같은 개인 기기에 암호화해서 저장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내가 직접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제출하는 거죠. 즉 데이터의 주권이 기업에서 개인에게로 넘어오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개인이 자신의 신원 정보를 자신의 기기에 보관하며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하여 데이터 주권을 지킬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난이도 상 기술이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의미 있는 문제입니다.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포용적 사회복지 IT 기술 사례로 가장 알맞은 것은, 핵심은 일상의 데이터를 조용히 비치매적인 방법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어르신 댁에 CCTV를 달아놓고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두 번처럼 가정 내 전력 사용량 패턴이나 냉장고 문 열림, TV 시청 시간 같은 스마트 홈 센서 데이터를 AI가 조용히 분석합니다. 그러다가 평소와 달리 24시간 동안 전력 사용량이 거의 없네,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네 와 같은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복지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도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아주 똑똑하고 따뜻한 기술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그림자, 디지털 부작용에 대한 문제네요. 쇼폼이나 게임처럼 즉각적이고 강렬한 디지털 자극에 뇌가 익숙해진 나머지 현실의 느리고 잔잔한 자극에는 무감각해지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팝콘 기계에 옥수수알을 넣으면 팡 하고 바로 터져 나오죠. 이처럼 빠르고 강한 자극에만 뇌가 반응하고 진득하게 책을 읽거나 차분하게 생각하는 것을 점점 더 힘들어하게 되는 뇌의 구조의 변화, 이것을 우리는 3번 팝콘 브레인, 즉 팝콘 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뇌가 발달하는 시기의 아이들에게 과도한 스마트 기기 노출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22번. 그렇다면 이런 영유아의 스마트 기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한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3, 4번은 모두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아날로그 놀이를 병행하며 좋은 콘텐츠를 부모와 함께 보는 것. 하지만 2번,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조용히 하도록 스마트폰을 무제한으로 쥐어준다.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가장 손쉬운 회피 방법이죠. 디지털 육아가 아니라 디지털 방치에 가깝습니다. 이는 과의존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므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24번 문제, 난이도 중상이지만 별표 3개, AI 윤리 문제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핵심 개념입니다. 채용 AI가 과거 데이터를 학습했는데 과거에 남성 관리자만 뽑았던 데이터가 많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여성 지원자에게 낮은 점수를 줍니다. 범죄 예측 알고리즘이 특정 인종이 많이 사는 지역의 범죄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인간의 차별과 편견을 AI가 그대로 학습해서 불공정한 결과를 내놓는 심각한 문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한번 알고리즘 편향성, 즉 알고리믹 바이어스입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가비지 인치, 가비지 아웃는 AI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죠. 공정하고 윤리적인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편향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드디어 1부의 마지막 25번 문제입니다. 자율주행차가 피할 수 없는 사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는데 직진하면 5명의 보행자를 치게 되고 핸들을 꺾으면 탑승자 1명이 희생됩니다. AI는 어떤 선택을 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야 할까요? 이처럼 다수를 살리기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가에 대한 아주 유명한 윤리적 사고 실험이 있죠. 바로 2번 트롤리 딜레마, 즉 트롤리 딜레마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철학적 논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AI 시스템에 어떤 윤리적 원칙을 심어줄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까지 25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26번부터 다시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집중해서 기말고사 대박을 향한 마지막 여정 2부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26번 문제부터 바로 보시죠. 딥러닝처럼 아주 복잡한 AI 내부에서 어떤 논리로 결과가 나왔는지
우리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현상, 바로 이게 핵심 키워드죠. 인간이 알 수 없다.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3번 블랙박스 현상입니다. AI의 머릿속이 깜깜한 상자 같다는 의미예요.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해서 바로 다음 문제와 연결됩니다. 27번 보세요. 그럼 이 블랙박스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AI가 내린 판단의 이유와 근거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는 기술. 바로 정답 3번 설명 가능한 AI, XAI입니다. 이 두 개는 반드시 세트로 묶어서 기억하세요. 블랙박스가 문제점, XAI가 해결책. 아시겠죠?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자, 객관식 27번에서 봤던 XAI가 단답형 45번 문제로 또 나왔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의료나 법률처럼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분야에서 AI가 이 환자는 암입니다라고 그냥 결과만 툭 던져주면 누가 믿겠어요?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근거를 보여줘야죠.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기술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답은 설명 가능한 AI 또는 영문 약자로 XAI입니다. 둘 다 정답으로 인정되니 편한 걸로 외워두세요. AI 시대의 신뢰를 위한 필수 기술 XAI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28번 AI 윤리 원칙 문제입니다. AI 시스템의 목적, 한계, 작동 원리를 사용자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 알기 쉽게 공개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원칙. 숨기지 말고 전부 보여주라는 거죠. 정답은 너무 명확하게 2번 투명성 원칙입니다. 자, 이 투명성과 아주 밀접한 권리 개념이 37번 문제에 나옵니다. 기업이 데이터를 독점하지 않고 데이터의 진짜 주인인 개인이 자기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2번 데이터 주권입니다. 내 데이터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선언이죠. 투명성과 데이터 주권 함께 기억해 두면 시너지가 납니다. 자, 이제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9번입니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AI로 합성해서 만든 가짜 영상물. 이건 뭐 뉴스에도 너무 많이 나와서 다들 아시죠? 정답은 2번 딥페이크, 즉 딥페이크입니다. 딥러닝과 페이크, 가짜라는 단어의 합성어죠. 이게 단답형 쉰번 문제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특정 인물의 얼굴 음성을 학습시켜서 전혀 다른 영상에 합성한 조작된 미디어 결과물. 정답은 당연히 딥페이크겠죠? 가짜뉴스, 보이스피싱 사기 등 정말 심각한 범죄에 악용되니까 용어의 뜻을 명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번엔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끝판왕입니다. 30번 문제에 별표 5개 치세요.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 일부러 데이터에 노이즈, 즉 잡음을 추가해서 원본 데이터의 주인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최신 기술. 정답은 3번 하등 프라이버시, 즉 디퍼런셜 프라이버시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냐면 단답형 49번 문제에서도 똑같이 물어보고 있어요. 전체 데이터의 통계적 특징은 유지하면서 의도적인 노이즈를 주입해서 개인을 역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정답은 뭐다? 차등 프라이버시입니다.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핵심 기술이라고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여러분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이버 범죄 문제입니다. 31번. 택배사나 은행을 사칭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죠. 그리고 링크를 누르게 만들어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 정답은 3번 스미싱, 즉 스미싱입니다. SMS와 낚시, 즉 피싱의 합성어예요. 문자로 낚시질 한다는 거죠. 이 스미싱이 단답형 47번 문제에도 등장합니다. 신뢰할 만한 기관인 척 문자 메시지, 즉 SMS 악성 링크로 개인정보를 빼가는 해킹 기법. 정답은 역시 스미싱입니다. 앞으로 이상한 문자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계속해서 사이버 공격 유형을 보겠습니다. 33번. 컴퓨터에 있는 중요 파일을 전부 암호화해서 잠가버리고 이걸 풀어주는 대가로 돈, 주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아주 악질적인 공격. 몸값을 의미하는 랜섬, 즉 란숨과 소프트웨어를 합친 단어죠. 정답은 2번 랜섬웨어입니다.
한번 감염되면 정말 답이 없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입니다. 다음 36번. 이건 좀 더 지능적인 공격입니다. 적대적 공격에 대한 설명인데요. 해커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노이즈를 이미지에 추가해서 AI 모델을 속이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죠. 예를 들어 AI가 멀쩡한 판다 사진을 긴팔 원숭이로 인식하게 만들거나 자율주행차가 정지 표지판을 속도 제한 표지판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무서운 공격입니다. 이제 AI가 미래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까요? 32번.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 2, 3번은 다 맞는 말이죠. 반복적인 일은 자동화되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인간 고유의 역량이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4번. 모든 일자리가 소멸하여 인간의 노동은 100% 불필요해진다. 이건 너무 극단적이고 틀린 예측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그럼 특정 분야를 볼까요? 34번. 의료 분야에 AI가 도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가 사라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정답은 2번. 의사는 단순 반복 업무에서 해방돼서 환자와 더 깊이 소통하고 더 복잡하고 중요한 최종 결정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AI는 대체제가 아니라 의사를 돕는 강력한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번엔 기술 발전의 어두운 그늘, 소외계층 문제입니다. 35번. 약자들이 스마트 기기나 키오스크를 잘 사용하지 못해서 사회 참여에서 소외되는 현상.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정답은 3번. 디지털 정보 격차입니다. 디지털 소외라고도 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 철학이 바로 40번 문제입니다. 포용적 기술의 철학과 가장 잘 부합하는 원칙을 고르는 건데요. 정답은 2번이죠. 장애, 연령, 언어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보편적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따뜻한 기술의 방향입니다.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기술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은 무엇일까요? 38번 문제에서 묻고 있습니다. 사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사시는 비판적 사고, 즉 critical thinking, 창의성, 즉 creativity, 소통, 즉 communication, 그리고 협업, 즉 collaboration입니다. 그럼 정답은 그렇죠. 4번 단순 암기입니다. 단순 암기는 이제 AI가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우리 인간은 AI가 못하는 고차원적인 역량을 길러야겠죠. 이와 연결해서 42번 단답형 문제를 보세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참과 거짓을 판별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종합적인 역량, 이걸 2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문해력, 즉 정보를 제대로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입니다. 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는 우리 모두의 필수 생존 역량입니다. 이제 블록체인 관련 문제입니다. 39번. 블록체인 위에서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사람 같은 중개자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프로그래밍된 전자계약 시스템, 은행이나 부동산 중개인 없이 피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죠. 정답은 3번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말 그대로 똑똑한 계약이죠.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금융 생태계가 바로 44번 문제입니다. 기존 은행 없이 블록체인 위에서 투명하고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금융, 바로 탈중앙화 금융이죠. 이걸 줄여서 뭐라고 부를까요? 정답은 디파이 또는 디파이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기술이고 디파이는 그 기술로 구현된 서비스 생태계라고 이해하시면 완벽합니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신원 인증 패러다임이 나왔습니다. 46번 문제,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회원 가입할 때마다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중앙기관에 개인정보를 맡겼죠? 그게 아니라 내 신원 정보를 내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 내가 직접 지문 인식 같은 걸로 증명하는 방식, 즉 신원 정보의 주권을 개인이 갖는 겁니다. 이 탈중앙화 신원 증명 체계를 영문 약자 3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DID, 즉 Decentralized Identity입니다. 내 정보는 내가 관리한다.
DID가 바로 그 핵심 기술입니다. 이번 문제는 기술을 넘어 철학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48번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딜레마 문제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율주행차가 어쩔 수 없이 사고를 내야 하는 상황. 그대로 직진하면 5명의 보행자가 죽고 핸들을 꺾으면 탑승자 1명이 죽습니다. 이때 AI는 누구를 살리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야 할까요? 이 정답 없는 고뇌의 문제를 바로 트롤리 딜레마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술 개발을 넘어 생명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힘내세요. 41번. 우리가 일상적인 말로 질문하면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이랑 대화하듯 답변을 생성해주는 오픈 AI의 대표적인 AI 서비스. 이건 뭐 모르면 안 되죠. 정답은 챗 GPT입니다. 생성형 AI 시대를 연 주인공이죠. 다음 43번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기계의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장이 나기 미정비 시점을 알려주는 기술은 무엇일까요? 고장난 뒤에 수리하는 게 아니라 고장을 예측해서 예방하는 거죠. 정답은 예지정비, 즉 Predictive Maintenance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문항을 모두 저와 함께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다룬 개념들은 단순한 시험 문제를 넘어서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AI 시대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지식들입니다. 제가 짚어드린 핵심 키워드와 문제 유형들, 특히 서로 짝을 이루는 개념들을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복습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믿고 시험장에서 자신감 있게 모든 것을 쏟아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A+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